시작했어요? 아, 예. 자,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연정환 기자하고 윤재현 기자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이걸 하면서 따르릉이 없어진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이걸 했더니 안나경 앵커가 깜짝 놀라가지고 따릉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 따르릉이 아니라 따릉이구나 라고 제가 교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없어진다는 거는 제가 아까 윤재현 기자한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들어서 그게 자꾸 이제 반납을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없어진다는 거였는데, 이 따릉이 제도가 아예 없어지나 보다라고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릉이 따릉이 이용을 하나요? 자전거가. 그럼요. 자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디 가서 안나경 앵커가 자전거 타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만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물어본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구나. 많이들 이용하는군요. 윤 기자도? 저는 처음 이용해봤는데 예. 취재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요? 네, 길거리 예. 진짜 많더라고요. 예. 당연히 하겠지, 그죠? 저는 6개월 끊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렇게 정기권도 있나요? 네. 네, 정기권도 있어요. 최대가 6개월인가요, 그러면? 1년까지도 있는 거. 1년까지. 네. 가격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다 반납해요? 저는 무조건 제값 반납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얼마나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반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거기서 떼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예. 예. 그게- 그거 떼어가기가 쉽나?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예. 제가 모방 범죄를 우려해서 차마 예. 말을 하진 못했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설공단이 최근 2달 동안에만 수사 의뢰한 게 56건이었습니다. 56건인데 전체가 몇 대예요? 전체가 제가 다시 취재 봐야 좀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취재가 알겠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 정도 없어지나 좀. 그게 사실 그거를 시작할 때 완벽하게 하나도 안 없어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서울시에서도. 네. 왜냐면 이미 그 헬멧 없어지는 걸로 한번 맞아요. 네. 일차 그렇죠. 문제가 네, 네. 그렇습니다. 헬멧 잘 쓰고 해요? 헬멧이 없어요. 제가 탄 그 따릉이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네. 원래 있어야 되는데. 원래 있었는데 아마 없애기로 네, 한 건지. 아예 이제 네.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헬멧 쓰는 건 기본인데. 예. 근데 그죠? 제가 따릉이 취재하면서 헬멧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하긴 자전거 타면서 헬멧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고 다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렇군요. 그리고 멧돼지는 지난번에 동행 취재를 했었잖아요. 어느 지역이었죠, 그게?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 소속에 있는 포획단원들이랑 같이 동행을 취재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밤에 갔었을 거 아니에요? 낮에 갔나? 그 멧돼지가 야행성이라서 저녁 예. 6시부터 잡힐 때까지 했습니다. 예. 그 잡혔나요? 이틀 밤을 샜는데요. 첫날에는 못 잡고 예. 첫날 한 6시간 정도 산을 탔는데 못 잡고 그 다음날 한 8시간 정도 탔는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요? 예. 저 포수가. 네. 포수가 옆총으로 쏴서 잡았고요. 예. 일단 그 사냥할 때는 사냥개가 필요한데 사냥개도 같이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군요. 그 멧돼지를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제 앞에 누워 있는데. 예, 예. 안타깝기도 그건 뭐 하고. 당연한 인지상정이긴 한데, 예. 워낙 피해를 많이 입으니 그 개체 수를 안 줄일 수도 없고. 사실 저는 처음 멧돼지를 실제로 봤는데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조금 기뻤거든요. 14시간 만에 드디어 봐가지고. 예. 무섭거나 이런 것보다는 드디어 봤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개체 수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 요즘 그 멧돼지 포획에 나선 거는 그것 때문이죠. 저 아프리카 돼지 여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저 포획에 나선 분들도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 예, 나중에 어떻게 좀 같이 만나서 예, 뒷얘기를 풀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도 그 포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그분들이 의정부 시장 같이 이제 제휴를 맺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낮에는 본인들의 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 차원에서 이런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저녁 때 멧돼지 활동하는 저녁 시간대 나서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또 오랜만에 옛날 얘기를 하게 되네.
고등학교 때 같은 학년인가 그 아버님이 포수셨어요. 유명한 같은 학년 아니다, 제 선배 아버님인데 유명한 분 그 영등포의 박포수라고 하면 아는 분이었는데 그 선배 도시락은 가끔 멧돼지 고기가 들어가 있고 오. 예. 좀 같이 드셔보시고 이러셨어요? 선배 도시락 뺏어 먹었다가 뭐 큰일 나게. 예. 그리고 그 뭐지 저 메뚜기도 들어가 있고 예. 꿩고기가 들어갈 때도 있고 여기 뭐랄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도시락 반찬이 아니었던 걸로 내 지금 기억을 해서 영등포 박포수님 지금 물론 뭐 이 세상에 안 계시긴 합니다만 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그래서 포수란 분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계신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예. 요즘 뭐 하여간 멧돼지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시간 통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제가 너무 떠들었는데 그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예. 연지원 기자가 했던 거였나요? 은행 열매. 네. 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좀 골칫덩이라고. 근데 하는데 그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도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데?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냄새에 막 민감하지가 않아서 코가 약하구나. 그렇게 크게 막 악취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실제로 재보니까 악취는 맞았죠.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종합 복합 악취 수치를 잴 수 있는 기계인데요. 예. 수치가 좀 꽤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하수구. 그 하수구는 사실 엄청 심한데 네. 뭐 은행을 가까이서 맡았을 때는 뭐 하수구 근처에 있는 공기랑 비슷할 수 있다. 이런 실험 결과는 나왔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은행나무를 뭐 베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바꾸고 그런 데도 그리고 있고. 수원 씨 같은 경우에는 네. 10월 말부터 또 다 바꾸십니다. 뭘로 바꾼대요? 보통은 수나무로 바꾸거나 이게 암나무 수나무가 그게 안 열리는 걸로. 예. 예. 수나무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느티나무 같은 걸로 예.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남자가 환영받는 데도 있구나. 예. 알았습니다. 은행나무는 근데 사실 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별하기가 1년 지나지 않으면 보기 어려워서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상식 틀릴 수도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좀 늘어져 있으면 그 암나무고 이렇게 쭉쭉 뻗쳐 있으면 수나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틀린 건가요? 취재가 안 됐나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는 DNA 검사를 통해서 취재 좀 하세요. 취재를 더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취재가 다 모자란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던데 제가 성격이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냄새가 이렇게 나면서 가을이 왔구나. 맞아요. 가을 네. 냄새잖아요. 그 조금만 참으면 또 되지 뭐 이런 생각. 그 나무가 좋으니까 저는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자작나무도 좋아하고. 근데 그걸 다 베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 맞아요. 예. 간만에 무거운 주제를 안 가져오니까 조금 웃음도 있었네요. 저만 재밌었나?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바짝 붙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셜라이브 월간 밀착 시간으로 밀착 카메라 팀이 나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 선배랑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유튜브 반응을 쭉 봤는데 굉장히 HHMMA님이 오늘 뉴스 좋았어요라고 오늘 좀 뉴스 보시고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RTY SER님이 연지원 기자님 되게 사장한테 이제 설명할 때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류권님이 사장의 이제 도시락 얘기를 듣고 손 사장님은 항상 옛날 이야기 보따리 같아라는 이렇게 굉장히 친절한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좀 어떤 얘기 다루실지 각자 2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를 하셨는데 연지환 기자님부터 보도를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오늘 다루실 아이템 2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경기도나 뭐 이런 지역에서는 총기를 이용한 포획 작전이 계속 실시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동행 취재를 갔다 왔거든요. 첫 번째는 이 얘기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뭐 신경 쓰고 보면 뭐 볼 수 있지만 저희 주위에 항상 많은 그 리어카를 끄셔서 폐지를 수집하시는 노인분들, 그렇죠. 이분들이 일상이 어떻고 예. 또 왜 이분들이 위험하게 도로를 다니냐, 그러니까 이런 취재를 해서 그 주제를 가졌습니다. 오늘 아부다 카다브라 님이 그 멧돼지를 잡으셨다고 하니까 월간 밀착보다 월간 월척으로 하시죠라고 이렇게 좀 힘들었습니다. 반응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저도 두 가지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용자전거 따릉이가 최근에 특히 갑자기 계속 없어진다는 제보가 많아가지고, 아. 네, 제가 따릉이 도둑을 네. 잡으러 다녔었거든요. 아, 여기는 멧돼지 잡으셨고 도둑 잡으셨고. 네. 오. 그래서 그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름 또 그래도 만나게 돼서 그 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거리 곳곳에 보이는 불법 현수막들, 특히 뭐 분양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죠. 네, 많잖아요. 네. 그 현수막을 다는 사람들을 또 한번 만나려고 다녀봤었는데 그분들을 만난 이야기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그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또 질문 전달해 드리니까 그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기사를 네이버에서 미리 봤거든요. 이제 포털 사이트에 달린 댓글들 쭉 봤는데 연지원 기사님 댓글에 멧돼지가 겁나서 인간도 못 살겠다. 농민들은 호랑이라도 방사하고 싶다. 가을 수확기에 논밭을 막 작살낸다. 이렇게 KSW7땡땡땡님이 네. 이렇게 네이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좀 어떨까요?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일단 네. 계속 조금 늘어났다가 올해 약간 좀 줄어들었는데 일단 유해 조수거든요. 멧돼지가 유해 조수 조수. 중에 가장 피해액이 많아요. 아. 일단 지난해 경기도에서 멧돼지로 인한 농업 피해액이 예. 6억 1,60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2위는 고라니인데 예. 고라니는 2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오. 거의 뭐 2배 넘는 그런 수치죠. 사실 예. 우리나라에 이 멧돼지가 한 30만 마리 정도 있다고 보여요. 30만 마리요? 그래서 보통 얘가 최상위 포식자라서 네.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여기 그 굶주린 호랑이라도 방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예. 호랑이도 없고 늑대도 없어서 지금 멧돼지가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계속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멧돼지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늘어나는 거는 멧돼지가 아무나 다 먹어요. 그래서 지금 멧돼지 식단을 좀 적어왔는데 식단이요? 풀, 나무 뿌리, 도토리, 과일, 지렁이, 개구리, 뱀, 새, 알, 토끼 이렇게 다 먹습니다. 오. 그리고 특히 농작물도 잘 먹고 이래서 네. 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체수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아, 지금 그러니까 아이디가 약간 민감해서 읽기는 뭐하는데 땡땡 뭐 사격님이 시베리아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서 풀자 이런 얘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멧돼지 잡는 장면 같은 거는 혹시 저희 아. 보도에 썼긴 했는데 한 번 더 볼 수 예, 있을까요? 예. 멧돼지를 잡는 장면이 예 이게 좀 이렇게 그래서 틀면 나오지 않을까요? 제 기사에 멧돼지 잡는 장면을 담았는데 혹시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로딩을 좀 하고요. 예. 이게 멧돼지가 불빛에 민감해서 불을 켜면 안 돼서 제가 라이트를 못 켰거든요. 아. 호수님만 켜시고 좀 있으면 불꽃이 보이는데 지금 불꽃을 쐈어요. 이게 총이에요. 오. 이게 사운드를 같이 들으면 좋은데 이때 네. 멧돼지가 꽥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지금 나왔어요. 멧돼지 나왔네요. 네. 네, 지금 잡아서 지금 누워 있는 멧돼지입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예, 이렇게 멧돼지를 또 말씀을 그리고 또 이제 그 네이버에서 KTH0님 이 어떻게 댓글 달아주셨냐면 멧돼지 잡는데 동원된 총포수 그리고 사냥개 그리고 또 취재 기자분들 방역을 해서 네. 돼지열병을 잘 막고 있나요? 하는데 어떻게 네. 하고 있나요? 사실 이게 다 지자체마다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서요. 네. 제가 갔다 온 이 의정부시는 일단 1차 차단 지점이라서 일단 멧돼지를 잡으면 무조건 멧돼지를 묻거나 뭐 저희 예. 같이 사냥에 이용했던 개들을 뭐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네. 저희가 물론 차량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다 하고 다 세탁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일단 저희가 잡아온 이 멧돼지는 감염이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혈청 검사를 다 이제 지자체에서 했는데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이래서 좀 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사실 있는데요. 이게 예. 전문가들이
이 사격할 때 노출된 피나 뭐 사냥개들을 통해서 이 감염된 잡은 멧돼지가 감염된 멧돼지라면 뭐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 해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 지금 니나네나님이 멧돼지는 밤에만 잡나요? 질문했는데 보통 주로 밤에 잡나요? 보통 밤에 야행성이라 돌아다니는 애들은 밤에 잡고, 근데 낮에도 많이 잡는데요. 사실 낮에는 등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낮에는 굉장히 이 총을 동원해서 잡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로 멧돼지도 많이 다니고 인적도 없는 밤에 예. 멧돼지 좀 잡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윤재영 기자님이 또 따릉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데 네. 없어진다고 취재를 예. 해보셨는데 저번에 월간 밀착할 때 이선아 기자가 뭐 우산 없어진다고 아, 양산? 맞아요. 양산을 서울로 해서 막 사람들이 들고 사라진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난 사건을 계속 밀착이 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포털 보니까요, 보통 거기 청소년들 얘기가 좀 기사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이들 처벌해야 합니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봐주면 성인이 되어서 더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도 달렸는데 따릉이 관련해서 처벌은 조금 제대로 되고 있는 편인가요? 제가 네. 당시 취재를 했을 당시에는 서울시설공단이 총 56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 이 따릉이 도난이라는 게 지금 따릉이가 도입된 지가 거의 5년이 다 돼가지만 네. 최근에 급격하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 도난이요? 네, 도난이요. 오. 지금까지는 뭐 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납하는데 오류가 생겼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예. 최근에 도난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56건이 2달 동안에만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건수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당시에 취재를 했을 때는 네. 그 중에 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였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신원이 확인된 사람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네. 확인된 사람은 모두 학생이었어요. 오.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에서도 네.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방치할 순 없다. 그렇죠.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하니까 네. 좀 원칙적으로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서 아마 지금은 좀 더 진척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따릉이를 6개월 동안 이용하니까 저희 집 앞에 따릉이 그 정류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따릉이랑 이 연결하는 그 선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누가 이렇게 다 잘라놔가지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따릉이도 못 타고. 그게 약간 최근에 예. 발생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잘 타고 다니다가 네. 없어져가지고. 그 보도에 보면 막 그 자르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예, 그 어떻게 맞습니다. 하는지? 맞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영상 예. 있나요? 예. 제가 한번 어디 있는지는 요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거치대인데 예. 예. 거치대를 아예 이렇게 뜯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한 번에? 네. 아. 여기에서 이제 선이 나와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선을 예. 뽑아버린 경우도 있고 이 결합하는 부분을 아예 떼어가 버린 경우도 있고요. 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꽂아버린 거죠. 꽂을 이렇게 데가 없으니까. 떼서? 예. 오. 이렇게 잘라버린 경우도 있고 와. 그렇습니다. 또 절도인데. 예. 네, 그렇죠. 이건 절도죠. 지금 유튜브에서 풍청양님이 따릉이가 요새 일반 자전거 주차장에서 본 적이 있다고. 맞아요. 예. 제가 다니면서 그 일반 주차장에 서 있는 따릉이들을 다 전화를 해서 네. 이것이 도난된 따릉인가 예.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100%다 도난된 따릉이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 되게 그 절도율이 낮다라는 게 또 인터넷의 밈 중에 하나잖아요. 뭐 잘 안 훔쳐간다. 그래서 포털에서 BROW님이 지갑, 핸드폰, 가방은 안 가져가면서 왜 자전거를 훔쳐갈까요? 그래서 유난히 자전거 도둑이 많다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자전거 왜 훔쳐가는지 좀 사실 이거는 예. 자전거를 훔쳐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제가 다행히도 이제 네. 자전거를 훔친 2명을 예. 만났습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편의점 앞에 딱 자전거 2대가 서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분명히 도난 자전거다라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난 자전거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편의점에 이제 학생처럼 보이는 2명이 예.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저 사람들 거인가 보다 하고 이제 앞에서 기다렸더니 예.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기사에도 나왔는데 쫓아가서 물어봤죠. 예. 이거 혹시 도난된 따릉인데 예. 어떻게 하다 타고 계시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예. 자기네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대여를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잠시 세워뒀더니 다른 사람들이 모두 훔쳐가더라. 그래서 나도 앞으로 훔쳐타기로 했다. 나만 돈 아이고. 내고 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 라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분 다 모두 여자 중학생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 따릉이라는 게 이렇게 잠깐 세워놨을 때 거치할 수 있는 이 결합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디든지 이렇게 세워둘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56건의 그 수사 일에 된 게 전부 다 서울의 한 세 구에서 발생을 한 거였어요. 아주 약간 집중적으로. 네, 지리적으로 오. 인접한 곳에서 발생을 해서 네. 아마 그 주변에서 이제 유행처럼 그 도난을 한 따릉이를 타고 다니는 게 예. 좀 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앉아서 천리님이 밀착팀 기자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산으로 도시로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려를 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코도쿠나님이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세금만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처벌 강화 방법 이런 게 논의되고 있거나 그런 거는 있나요? 아, 따릉이를 예. 훔쳤을 때 처벌 훔쳤을 강화요? 때 뭐 처벌이 강화된다거나 방법. 예. 따릉이를 훔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절도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처벌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따릉이를 훔친다고 해서 뭐 더 가중 처벌을 받거나 이런 예. 거는 아직 논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연재환 기자님이 또 얼마 전에 되게 최근에 본 기사인데 손수레 이제 네. 길에 다니잖아요. 특히 이제 손수레를 보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제 손수레가 나오거나 이제 길을 막고 있어서 당황하시거나 뭐 사고도 목격하신 분 있다고 하는데 손수레 관련해서 네. 조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것도 봤는데 아침 출근길 역방향으로 차를 막고 있습니다. 그 보고 있으면 속이 탑니다. 정말 위험한데 바꿀 수 있나요? 라고 IKC8님이 IKC8 숫자입니다. 하신 분이 이제 포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손수레 관련 법규 바뀔 수 있나요? 근데 법규 지금 이 차랑 네. 뭐 자전거 네. 뭐 차를 분류하는 거는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손수레나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가는 건 차로 분류돼서 이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서 뭐 자전거랑 사람이랑 부딪히면 차랑 사람이랑 부딪힌 것처럼 처리가 되잖아요. 예. 이 손수레도 지금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서 예. 인도로 올라가거나 이런 과태료를 내야 돼요. 과태료를 예. 내야 되는데 근데 자전거랑 또 다른 점이 뭐냐? 근데 자전거는 이 차로 정의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통행 방법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전거는 그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 예. 도로의 가장 우측에 붙어서 다녀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예, 예. 뭐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끌고 가라. 이런 자전거는 통행 방법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이 손수레는 아무것도 통행 방법이 정해진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차도로 끌고 가라. 차도로 가라. 그냥 차다 이거는. 오. 그래서 그냥 차로 가고 뭐 그렇게 예. 하신 분도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해도 되고 유턴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뭐 아직까지 개정 논의가 예. 뭐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해서 이 폐지를 끌다가 뭐 사고를 당하시는 분이 네.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과연 사람이 끌고 가는 이 수레라는 차에 대해서 예. 과연 법이 어떻게 좀 분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유튜브에서 지금 아이고 HJ님이 손수레가 차도에 있으면 불안해 보여요. 위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현장에서 손수레를 직접 또 그 장비를 하고 몰아보시기도 했는데 네네. 사람들이 뭐 양보해주거나 뭐 이런 거는 따로 있나요? 차들이? 사실 뭐 제가 양보를 받아보지는 못하긴 했는데요. 사실 예.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 노인분들께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걸 보면 굉장히 걱정되고 또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 예. 제가 이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보시면 이렇게 예. 설명해 주세요. 노인분들이 수레를 끌고 예. 차도를 가로지르고 버스 옆을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교차로를 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어이구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요?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예. 차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리어카 무게만 70kg이고 예. 폐지를 쌓으면
뭐 2배 가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이분은 제가 만났던 뭐 사고를 한번 당했다고 하셨던 할머님이신데 예. 지금 덤프트럭도 이렇게 옆에 지나가고 아, 이 발목 다치셨다고 하신 분. 사고를 당하셨던 분 오. 굉장히 위험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느릿느릿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분이 인도로 올라가면 범칙금 3만 원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느리고 안전하게 가려고 해도 지금 법 규정상 하기 힘든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애매하게 거죠. 분류가 돼 있어서 지금 유튜브에서 투더리님이 법이 답답합니다. 덕부장님이 발로 걸어 다니는 차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네. 손수레를 차로 분류한 법 규정이 약간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하나 있어요. 승민박님이 손수레에 비상등을 달아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뭐 어두울 때나 뭐 뒤에서 볼 수 있게 이런 그래서 실제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리어카를 좀 가볍고 기동성이 좋은 리어카로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 아. 뭐 야간에 이 노인분들이 잘 보이게 입으라고 형광색 조끼를 지급하고 있기도 한데요. 예. 이게 뭐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또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윤재영 기자님 운전하세요? 네. 혹시 뭐 리어카 만나서 당황스러웠던 적은 지나다니면서 리어카를 운전하면서 만난 적은 없었는데 아, 예. 만약 마주친다면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위험하다는 생각이 바로 들 것 같아요. 전 초보라서 약간 골목길 지나갈 때 이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실 밤에는 이분들이 뭐 라이트도 없고 하니까 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운전자한테도 또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우리 취재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지금 마침 라이브님이 유튜브에서 국회의원 현수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을 만드시는 분인데 세금으로 벌금 내는지요? 라고 윤재영 기자가 취재한 것 중에 아, 예. 그 불법 현수막을 구청이 단속하는데 네. 구청이 또 현수막을 걸고 자기네 지자체 행사 때문에 네. 구청이 떼고 네. 이런 되게 황당한 내용을 또 취재를 해보셨는데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예. 신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MINN 땡땡땡님이 불법 현수막 막으려면 과태료 2배씩 처음에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셨는데 뭐 처벌 강화한 불법 현수막 막기 위한 어떤 안이 논의되고 있나요? 강화안. 지금 일단 현재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면 한 장당 과태료 25만 원인데요. 오. 이 법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 안은 직전 과태료를 매긴 것보다 30% 더 인상을 해서 매길 수 있다라는 데까지만 법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구청에 전화를 해서 실제로 이렇게 가중 처벌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라고 했더니 제가 현수막 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물어본 게 얼마나 내세요 과태료를 했더니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을 낸다고 해요. 어휴.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니까 네. 구청에서도 이걸 더 받는 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이 과태료에 제한이 있거든요. 한 번 부과를 할 때 500만 원 이하로만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25만 원이면 20장이면 500만 원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장보다 훨씬 더 많이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은 지금 최대한으로 매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뭐 1차를 했을 때 얼마, 2차 했을 때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려면 법이 좀 바뀌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아직 그 법 개정까지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포털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자자 땡땡땡님이 불법을 합법으로 법을 바꾸는 거는 어떨까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세업자들 민생 광고도 있고 그렇습니다라고 오히려 그러면 이거를 합법화해서 뭐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렇게 구청도 현수막 걸 정도면 약간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네, 사실 그 현수막을 다는 것 자체가 네. 불법인 건 아닙니다. 현수막을 아무데나 많이 다는 것이 불법인 예. 거지. 그 구청마다 다 지정 게시대는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금액을 내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게시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너무 세고 아. 또 달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예. 또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홍보 분양 같은 건 이곳 저곳에다가 달고 싶어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지정 게시대를 좀 더 늘려야 한다 네.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서대문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LED 게시대를 또 도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개선 방안을 찾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페이스북에서 최홍희님이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자리가 그럼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네. 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예. 크게 세로로 서 있는 지정 게시대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신 예. 적이 있을 텐데 현수막들이 이렇게 쭉쭉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네. 지정 게시대도 좋은데 예. 약간 이렇게 길 가다가 옆에 달려 있는 아, 거 있잖아요. 그게 더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네. 지정 게시대도 중요한데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제 생각에는 그 건널목. 그렇죠. 그 예. 신호등이 딱 서 있으면 딱 신호 보려고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횡단보도 이런 예, 것들. 거기 예.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약간 불법이 많은 네. 그런 사이에 또 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랑 맞죠, 나무 사이. 네, 그렇습니다. 또 횡단보도 같은 데는 위험할 예. 수도 있으니까요. 예. 사람들이 계속 다니니까. 지정 게시대 같은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 높고 제가 이렇게 생겨봤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 지정 게시대가 생겼는데 오. 맨 위에 있는 건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맞아요. 글자가 개인 여러 생각. 개니까 좀 여러 헷갈리고. 개고 뭐 이렇게 고개 들어서 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좀 이 지정 게시대 자체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아, 이런 예. 생각이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시각 자료를 만드는 훌륭한 밀착팀 기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취재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유튜브에서 최간우님이 밀착 카메라 하던 중 가장 기억하기 싫은 순간은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너무 뭐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고 가장 너무 기억하기 위험했을 싫은 수도 있고 예. 순간?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런 거를 또 밀착팀이 나오니까 인기가 많거든요. 밀착팀이 탐사 밀착 양대 인기 팀. 감사합니다. 저는 네. 냄새, 아. 냄새가 심한 곳을 갔을 때가 좀 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백로가 많이 나오는 숲 속에 예. 들어갔을 때 네. 그 백로들이 새 냄새, 동물원 이제 새장 있는 곳에 가면 예. 그 난 냄새 있잖아요. 아. 그 제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를 그때 맡았었는데 예. 아 그때 예. 이 숲은 도저히 다시 들어올 수 없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약간 적이 있습니다. 냄새에 민감하죠. 네, 아까 안나경 선배는 별로 냄새에 민감하지 않으셔서 아, 저 은행도 은행 냄새는 은행은 괜찮은데 괜찮은데? 상상 초월이었어요, 그 백로 냄새는. 제가 가보지 않은 현장이라. 또 연정환 기자님은 좀 힘들었을 때 있나요? 저는 가장 최근에 지난주 예. 다녀왔던 멧돼지 잡는 현장이 가장 아. 힘들었는데요. 산을 등산로도 아니고 그냥 산길을 오. 밤에 한 14시간 정도 탔는데 타는 건 괜찮은데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둘째 날에 그때가 밤 12시 50분 정도 됐는데 예. 산 타다가 이제 없다 멧돼지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뭐 맥모날드에 예. 멧돼지가 갑자기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오. 빨리 가자고 네. 해서 차를 몰고 1시쯤 가서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멧돼지가 사라졌어요. 아. 그래서 험하고. 너무 힘들고 눈앞이 아득해지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예. 이, 그래서 오래 잡았죠. 뻗쳤나요? 뻗치기를 오래. 네, 산을 계속 탔습니다. 아. 산을 계속, 이제 개들이, 네. 사냥개들이 냄새로 멧돼지가 있을 만한 데를 추적해서 먼저 가 있으면 저희가 달려가서 멧돼지가 있나 없나를 살피는 건데, 예. 근데 그 산길이면 밤이라서 네. 좀뭐 절벽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네. 하긴 했는데, 네. 뭐 등산화도 신고 가고, 어. 뭐 칡덩쿨 같은 거 있으니까 바추처럼 잡고 내려오고, 뭐 그러면 되니까요. 예, 지금 니나네나님이 연지원 기자님은 기본 1박 2일 취재네요. 투덜이님은 기자생활 만만찮네라고 이렇게 위로의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소셜 라이브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들었던 질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이제 댓글 2개를 꼽아서 저희가 두 분한테 소셜 라이브 큐브랑 JTBC 이제 아는 형님이라든가 다른 드라마도 볼 수 있는 VOD 상품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자님들이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서 뽑나요? 제가 읽은 댓글 위주로 정리했거든요. 안 읽은 댓글도 있긴 한데 읽은 댓글 위주로 쭉 여기 정리해놔서요. 예. 보시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예. 드리는 거였나요? 라떼는 말이야. 네, 현수원님이 아까 네. 이 어떤 손선배께서 가게인데? 도시락 얘기할 때 라떼는 네. 마리아라고 멧돼지 도시락. 예, 멧돼지 도시락에 현수원님이 라떼는 마리아라고 말해주신 것 때문에
아, 지금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고르면 바로 선물 줍니다. 아, 그래요? 빠르게 고르셔야 돼요. 이거 하나 할까? 이거? 아, 예. 네, 이거 하나 하고. 예. 지금 유튜브에서 아부다 카다브라님 네. 월간 밀착보단 월간 월척으로 하죠라고 그렇습니다. 네. 멧돼지를 잡는 게 보도에서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급 성과에 대해 칭찬해주신 아부다 카다브라님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한 분 오랜만에 더. 보는 응원을 댓글이 어떤가요? 아, 네. 예. 유튜브에서 HHMMAU님 오늘 뉴스 좋았어요. 예, 이렇게 담백한 응원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주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선물 드리고요. 아래 지금 저희 JTBC 메일 주소 나가거든요. 여기에 성함, 연락처, 그리고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JTBC 큐브랑 VOD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뵙겠습니다.